답변만 안 나오는 거야. 나와요? 저희가 보이십니까? 정말? 어디야? 아하, 안녕. 여기만 안 보이는구나. 이제 나옵니다. 아니, 이제 네. 아, 됐다. 안녕하세요. 나도 인사를 하셔야 돼. 인사하러 가. 안녕하세요. 허나는 공부 중. 맞죠? 잘 들리십니까? 누구라도 채팅을 해주시면은 이게 되고 있구나라고 느낄 텐데. 좋습니다. 허나는 공부 중 오늘 라이브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만의 교육이 계속 우교위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인데 오늘은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셔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20대 최초의 최연소 대변인을 하고 또 최초의 최연소 홍보부총장을 하신 두 분을 모시고 20대 최연소가 정치하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혜는 교수님? 네, 저도 사실 오늘 오면서 엄청 설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대학에서 진로 상담을 세부 전공을 했고, 그리고 거의 매주 청년들의 진로골 상담을 사례를 다루는데, 제가 단 한 번도 정치를 지망하는 학생들, 청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삶의 경험을 가지고 이렇게 진로를 정치 분야로 했는지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고, 20대 청년들, 특히 정치인을 꿈꾸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우리 김민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저하고는 한 2, 3년 전부터 만났어요. 저 국민의힘의 나국대라고, 나는 국대다라는 그 선발전, 그죠? 그때 처음 뵀었는데 그때가 고등학생. 고등학생 할 때 뵀는데 지금은 어엿한 대학생이 돼서 대변인까지 되셨고, 근데 우리 김민 부총장 같은 경우는 선거 때 뵙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저기 그 각 당의 디자인을 해주셨는데 그때 못 뵙고 네. 저희 당에서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 걸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각자가 먼저 좀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들어오신 정치를 3년 전에 시작하신 네, 대변인께서 3년 차라고 하시지만 마음은 항상 초심입니다. 지금 개혁신당에서 대변인 하고 있고요. 이번에 언어 지도부 출범하면서 원래는 선대위에서 부대변인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대변인으로 정식 대변인단에 합류하게 된 김민규입니다. 03년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0년에 정치 브랜드 에이전시 설립을 시작으로 정치와 정당 디자인을 맡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어벤티브 대표 김민이자 개혁신당 신용부총장 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신홍보부총장. 네. 신임. 네, 신임. 네. 아, 좋습니다. 저도 사실은 최초 최연소 여자 당대표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여자라는 말을 써야 되는 게 싫어서 제가 그걸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연소들의 모임.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데 여기를 좀 이끌어가는 그 방법을 우리 네. 쌤이 좀 준비해 오셨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셔서 네. 함께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시지 않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20대 초반 개혁신당 두 정치인분들 모셨으니까 저희가 심심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약간의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허 대표님하고 제가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면 OX를 딱 드시고 그거에 대한 이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시는 방법으로 저희 몸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몸을 풀고 대화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3시에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밖에 없어서 많은 분들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이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3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노동 문제 때문이었다. 그죠? 촬영하시는 분의 그 노동 시간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으니까 좀 예쁘게 봐주시고요. 라이브로 못 보시더라도 지금 또 보시는 분 중에 이제 녹화된 거 보시는 분 계실 테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 또 저희가 공부 좀 잘할 수 있는 시간인 거니까요. 긍정적으로 재미나게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해봅니다. 들어주세요. 질문을 듣고 네. OX로 선택해 주세요. 기권 없습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03년생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갑니다. 당적을 2개 이상 보유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유일한 당적 기억신당. 예, 지금 홍보부총장 처음 임명이 되면서 가입을 하게 됐고, 아, 그전에는 안 했습니까? 네, 그전에는 이제 선거나 정당에서 계약을 받아서 후보자들한테 그렇지, 맞아. 전 회사로 시작을 계속 했었으니까요. 예, 네. 그랬습니다. 몇 개.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나는 국회다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처음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대회 나갔었고 그래서 그때 입당을 했다가 이번에 개혁신당이 창당이 되면서 탈당을 하고 당적을 넘어갔기 때문에 당적이 2개. 두 개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의 최애 정치인은 허원하 대표가 아니다. 하나, 둘, 셋. 맞다. 아니다? 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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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대표님. 네. 잔인한 질문을 제가 던졌는데. 잔인한, 네, 한번 또 내용을 들어봐야지. 이유가 뭐야? 누구야 도대체? 네,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여기 옆에 계신 허은하 대표님이랑 김민기 대변인님도 정말 대단하신 정치인이시지만 제가 옆에서 뵙고 있는 분들 중에 기초나 광역 의원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필드와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 바로 삶에 인접해 있는 거는 기초 광역 의원들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너무 정치인스러운데? 그러니까, 모두의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누가 나올 줄 알았어. 누군가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기초광역 의원님들의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께서도 엄청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생각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그래서- 이름을 아시는 거예요? 네, 모 의원분들로 가름하겠습니다. 이름을 네. 언급하시기 좀 예, 어려우신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적 당에서도 답변. 이제 그러니까 네, 정치인인데? 주의사 의원님이나 아니면 아. 전성균 의원님 같이 이제 우리 당을 또 받쳐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네. 언짢지만 그래도 용서하겠어요. 네, 그러면. 저는 오를 들긴 했지만 네. 사실 오가 확정된 게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이야, 저렇게 또. 정치인이야. 새 치료로 벗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 정치인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정치인들이 누가 있을지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최애 정치인을 고르는 단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나 대표님도 함부로 찍지 않겠다. 야, 아직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무서워. 함부로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함부로 찍지 않겠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누가 2002년 월드컵 이야기를 하면서 흥분한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이상하고 꼰대 같다. 네. 하나, 둘, 월드컵으로 흥분하는 사람은 꼰대 같다. 네. 요 얘기입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번에 좀. 네. 그러니까 꼰대 같다기보다 네. 좀 이제 진부한 거죠. 아. 03년생이다 라고 하면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러자마자 그럼 역사로만 배웠던 세계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살면서 네. 400번 이상 들어본 맛이 아, 있는데 월드컵의 역사를 배우지. 네. 꼰대 같다기보다는 자주 들은 말이니까 저희 세대에서는 클리셰 같은 그런 이제 스몰 토크 주제다. 아, 03년생만 만나면 그렇죠. 어른들. 월드컵 베이비 아니냐. 아, 그렇죠. 그렇죠. 히딩크가 나은 자식 아니냐. 그렇네. 그렇죠. 02년생, 03년생이면 02년에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된 준비를 하는 거니까. 네. 어떠세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저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환호에 가득 차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됐던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더 아쉽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고 정치인인데? 이런 제가 굉장히, 네. 와, 굉장히. 확실히 대표라. 한 업체의 대표라. 정제된 정치적인 화술이 대단하십니다. 우리 김민규 대변인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확실히 대표라. 대학생이라. 그렇죠. 그러네요. 무섭다. 그러면 제가 네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이불킥을 해본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언제 그러시죠? 저는 제가 방송을 나가면 웬만한 모니터링을 하는 편이에요. 네. 무슨 말을 했는지. 네. 그러면 약간 소심한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항상 침대에만 누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이때 이런 얘기 했으면 더 잘 받아칠 수 있었을 텐데 하나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부끄럽겠지만 그래도 하나의 에피소드를. 가장 최근에 있었던 거는 영효제 건축조합에서 네.
언제였죠? 전당대회 전에 네. 민주당 패널 한 분 모시고 같이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 주제가 국민연금 이런 거였는데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전날이 제 학교에서 밴드부를 하거든요. 이제 밴드부에서 MT를 끝내고 새벽 3시까지 이제 바쁘셨네. 그럼 달리다가 이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었던 거군요.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컨디션이 안 좋아요. 네. 그래서 이불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전혀 그런 이불킥은 없으세요? 사실은 제가 몇 번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은 없어서 또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 작업 위주로. 예. 근데 이제 그 첫 지금 제가- 한번 보시면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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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일 수도 있겠네요. 예. 첫 방송이 예전 그 중단 창당대 때 저 로고를 발표하면서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사실 저는 거기서 제가 보여지기보다는 제가 만든 로고가 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제가 앞으로 또 열심히 해야겠다. 나름 제가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술이 대단하신데요? 대단한 것 같아 진짜. 다음 질문은 대표님께서 원래는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질문을 지워놔가지고 그 다음 질문이시죠? 그 다음 질문 할까요? 네. 아직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고 있다. 네. 하나, 둘, 셋. 오. 역시 개혁신당의 최영. 우리 대변인은 돈을 받고 있지 않은데. 네. 그럼 어떻게 궁금하네요. 과외를 좀 많이 합니다. 몇 개 정도 하세요? 요즘은 조금 줄어서 한 6개 합니다. 무슨 거 하고? 수학, 영어를 주로. 우와, 엘리트. 제가 가르치기 어렵다는 수학. 주로 중고등생들 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 스케줄이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네, 학교 다닐 때는 보통 오전에 수업을 최대한 꽉꽉 몰아놓고 오후에는 가끔 출근하거나 또 과외를 하거나 그렇게 다니고 학교 다니고 출근도 하고. 좀 잔인한 질문일 수 있는데 최단기로 잘려보는 기간은 언제? 과외?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단기가 없어요. 정말? 최단기가 6개월? 그럼 최장기간은? 지금도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네. 한 3년, 2년? 성적이 많이 올랐나요? 네, 좀 그렇습니다. 우리 방의 지지율도 좀 올려주세요. 이따 개인 거예요. 네. 수업을 상의를 하시죠. 성년을 받아 입금이 돼야만. 내가 대변인 그 주말에만 할 수 있게 해줬잖아요. 좀 봐줘요, 우리 당. 좀 상의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경제력 잘리고? 저는 4년 전에 창업을 시작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쭉 받지 않겠다고 말씀드리고 일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창업하자마자 돈을 벌었어요? 창업하자마자 네, 그래도 시작을 그때부터 해서 능력자다. 네. 난 창업하고 1년 지나고 나서 됐던 것 같은데. 이야. 저는 박사 졸업할 때까지 경제 자리를 못해가지고 부끄러워요. 캥거루적이군요. 30대 중반까지 그래서 부끄럽네요. 네. 이 마이크를 조금만 앞으로 해볼까요? 좀 잘 안 들리신다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질문 해볼게요. 대표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내 친하다고 느꼈던 사람이 나를 욕하고 다닌다는 것을 알았던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슬픈 얘기. 가슴 아픈 일이 있었군. 제가 그래도 고등학교 학생 때부터 이제 여유가 있었다 보니까 나름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인생으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정당에 속해 있지는 않더라도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한 식구인데 가끔씩 이제 그 전에 속했던 분들이 저에 대한 말씀하실 때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제 제 생각에는 더 그보다 나은 모습을 앞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서 제가 그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극적으로 어떤 장면이 되게 기분이 안 좋고 잠을 못 잤다 이런 에피소드 있지 않을까요? 뭐 가령 디자인이 뭐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도 있었고 뒤에서. 네네네네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일단 그거는 제가 부족한 모습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 20세예요? 만 20살? 네, 만 20세. 이게 말의 무게가 그러니까 너무 세련되게 정지. 50은 넘은 것 같아요. 언제 있으셨어요? 저는 뭐 매일 있죠. 그럼 이렇게 직접 말하세요 뒤에서. 누구라고 뭐 얘기할 수. 그래도 나는 개혁신당만의 공충판데. 아니 이렇게 신고 씨가 자꾸 나오는데 우리 곤란할 것 같은데. 곤란하네. 우리 변호사님은 저를 욕하고 다니진 않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 욕하는 거 없습니다. 제 욕은 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여기 또 채팅에 써주신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북이나 별그램으로 이성으로부터 설레는 DM을 받아본 적이 있다. 자, 하나, 둘, 셋. 오! 너무 궁금해. 설레는? 이건 총장님부터 하시죠. 대변인님부터. 아니, 총장님부터 하시죠. 아, 저희 아니, 먼저 하십시오. 저는 뭐 이성으로부터 받아본 적이 있다고 한다면 몇 번 있죠. 몇 번 있는데 학교 다닐 때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 별로 부끄러워요. 당황. 여자친구가 따로 있으십니까 지금? 네, 지금 있는. 그러면 좀 그런데. 네, 지금 또 네. 지금 이 시청하고 계실 텐데 죄송해요. 우리 김민규 부총장님 여자친구 죄송합니다. 네, 인기가 많으셨던 걸로 그럼 연락이 오긴 오는군요. 한두 번씩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설레. 네. 오, 연락처로 물어보는 비밀이야. 알겠습니다. 아 오늘 밤에 이제 또 여자친구랑 나중에 예상되는 대표님은 어떠세요? 아니, 진짜 여자친구가 있다고 하실 줄 몰라가지고 저는 사실 반 장난식으로 든 건데 최근에 보면은 그 외국에서 오는 스팸 문자들이 네. 수법을 되게 많이 바꿔요. 옛날에는 막 카지노 이런 거 홍보하다가 요즘에 보면은 막 니코예요. 다음 달 17일에 인천공항에 입국하는데 데리러 놔줄 수 있을까요? 처음에 문자를 받고 일본인 친구가 있었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살짝 설렜다가 다시 보면은 스팸 문자였던 그런 아픈 기억이 없었어요. 한국인 분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없으셨어요? 그 여자친구는 다음 질문 읽지 않나요? 아니 내가 좋아요. 네. 제가 할게요. 지금은 연애 중이다. 짝사랑도 허용함. 네. 하나 둘 셋. 오 여기 연애 좀 말해버렸어. 네. 우리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 김민규 대변인.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애 여쭤볼게요. 고등학교 때. 그럼 우리가 성인 되시고 나서는 연애. 네네네. 제가 20살이 되고 재수를 해가지고 재수를 하고 2년 동안 별 소식이 없네요. 그럼 이 자리를 빌어서 인스타 DM과 페 메시지로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이성을 기다리고 있다. 뭐 그거랑 이렇게 약간 공개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난 이런 스타일, 네, 공개 보험처럼 해주세요. 저는 같이 바쁜 사람이면 좋겠어요. 같이 바쁜 사람. 벌써부터? 그 직장 생활 한 2, 3년 한 분들이 네, 하시는 그렇죠. 말씀인데. 자기 일에 좀 충실한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와, 나이 차이는 위아래로. 아래로 가면은 아청법에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또래부터. 네. 풀만 5로 잡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괜찮습니다. 위로. 20대이긴 하면 됩니다. 제 눈치를 보세요, 근데. 제 눈치를 보세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오. 아유, 이거 솔직하지 않을 것 같다. 잠깐 카메라 꺼주시면 비방용으로. 그럼 어떤 점이 내가 이분보다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게 낫다, 뭐 이런 거?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제일 못했던 과목이 미술이에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글로 풀어 쓰는 거나 이런 거는 어릴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이 그림이나 디자인으로 머릿속에 있는 걸 직관적으로 사람들한테 표현한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고역이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볼 때마다 놀라요. 이번에도 백드롭 보고 그 다운표 거 있지 않습니까? 쉼표 그거 보고 내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아이디어다 좀 생각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참 많이 보고 배웁니다. 또래지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인이라는 평가합니다. 흥분하네요. 그 외에는, 그림 외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보를 찌르셨어요, 대표님께서. 우리 김민구 총장께서는. 네. 저 역시도 좀 답변이 싱거울 수는 있겠지만 김민기 대변인님께서는 말씀도 너무 잘하시고 글도 너무 잘 쓰시잖아요. 그렇지. 잘생겼고. 너무 잘생기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이제 그림을 그리긴 하지만 글과 말로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건 아무래도 김민규 대변인님께서 더 잘하시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더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훈훈하네요. 되게 아이디어가 넘쳐요.
우리 김민 부총장이. 네네네. 그래서 와 이거 진짜 배울만하다 이렇게 느끼거든요. 근데 글도 김민규 또 대변인도 아이디어가 넘치죠. 그런 공통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진짜로 반짝반짝 빛나요. 우리 당의 미래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지금 여기에서 네. 질문이 있었어요. 김민규 대변인 국힘 탈당하고 개혁신당으로 입당한 계기가 궁금하답니다. 이따가도 자세하게 얘기하긴 할 텐데 저는 굳이 성향이 뭐냐라고 대답하면 보수가 맞는 것 같아요. 보수주의를 지향하는데 국민의힘이 더 이상 보수 정당이 보여야 할 면모들을 저버린 지 오래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오래까지 탈당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개혁신당 창당 발기인 대회에도 참여를 하긴 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당적이 국민의힘이었거든요. 근데 이전의 사태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최성병 사건을 무마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여성 보수 정당이 표방하는 가치를 다 저버렸기 때문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탈당을 하게 됐고요. 개혁신당이 새로운 지평을 내려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말씀해드렸습니다. 네, 인성도 예쁜 두 분. 또 다른 질문. 우리가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나 봐요. 아 그런가요? 네, 소리의 품질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 잘 안 들리십니까? 저희가 답은 없으신데. 근데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질문은 너무 무거운 질문인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을 하고 나서 네. 우리 아침이슬님의 질문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시되는 문장 앞부분을 듣고 맨 먼저 떠오르는 생각을 남은 문장을 완성하는 거다. 무슨 얘기든 다 아셨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나에게 아버지란 하면 자상하지만 가끔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 이렇게 문장 완성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답하시는 겁니다. 그럼 대표님 질문부터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가족이란? 완벽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완벽합니다. 왜 완벽함이냐면 그 예전에 노래 중에 Perfect to Me라는 나에게 완벽함이란이라는 노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 뮤비가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가서 나에게 완벽함은 뭔가요?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14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나에게 완벽함은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완벽함이고 전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그렇게 느껴져요. 같이 사세요? 부모님과? 네. 와, 그 어떻게 가족 관계까지 물어보면 좀 실례인가요? TMI가 너무 네. 그래요? 아니, 가족 관계를 묻는 게? 네, 좋은 질문. 아, 그래요? 네. 부모님 네. 그러면 어떻게 혼자예요? 아니면 형이나 누나가? 형이 있습니다. 아, 형이 예. 있고. 아, 두 분이세요? 네. 와, 그렇구나. 너무 아름답다. 너무 아름다워서 숭고해져가지고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나에게 가족이란? 울타리다. 울타리. 왜냐면 제가 어쨌든 나름 바쁘게 사는 삶을 표방하고 있어요. 학교도 학점을 꽉꽉 채워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돈을 벌어서 생활비 충당을 하고 있고 가끔 이제 필요할 때 논평도 쓰고 하는데 바쁘게 살다 보면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 예, 신체적으로도 지치고 어쨌든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도 지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친구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양들이 이 방목을 해야다가도 어쨌든 돌아올 울타리가 있다는 게 그 사람들에게 큰 그 양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울타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에서 그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가족들의 반응을 한번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어머님들이 들으시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전 처음에 비밀로 나왔어요. 어머. 나는 그때다가 맨 처음에 보면은 논평 심사를 하거든요. 네. 논평 심사를 하고 그리고 면접을 보고 그 다음부터 16강부터 이제 TV로 방송을 송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기 3주 전이었습니다. 그 3학년 수시 마지막 기말고사를 보고 그 상태에서 공부가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는 비밀로 하고 학교 기숙사에서 몰래 논평 써서 냈는데 덜컥 돼버려가지고 저는 사실 후통보를 한 케이스입니다. 나 다음 주에 TV 나간다. 그때 정말 펄쩍 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팔쩍 뛰셨구나. 네. 그 방송을 보고는 어떠셨어요? 16강까지만 해도 되게 반대가 심하셨어요. 몇 가지만 하자. 16강까지만 하고 드랍하자라고 하셨는데 TV에 나가고 어느 정도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 보시더니 그 자식이 텔레비전 나가는 거 싫어하는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왕 했으니까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뉴스에서 보고 뉴스 인터뷰한 게 되게 그 엄청난 뷰가 나왔죠. YTN 인터뷰. 네. 그거 보고 와, 이 친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그걸 보고 엄마도 아빠도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이 정도인가? 이 정도 수준이 높은 사람이구나.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 시기가 너무 예민한 시기. 학교에서도 사실 반대가 좀 심했죠. 마지막에 공부 이제 잘했는데. 상업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인데 갑자기 막 팀 나간다고 그러고 수업 시간에 저만 전화기를 줬었어요. 중간에 전화 받으면 나가야 되니까. 학교에서 또 걱정이 많았고 집에서도 걱정이 많았고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후회하십니까?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 너무나 특별한 삶을 살고 계신 정말. 우리 김민규 대표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또 김민 부총장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민규 대변인님과 똑같이 부모님께 비밀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 창당대회는 아무래도 큰 행사다 보니까 뉴스에 나가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 이제 제 화면이 잡혔나봐요. 그래서 그날 바로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이미 선택한 이상 너의 결정을 응원한다고 말씀 주셔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결론은 청년 정치인들 비밀로 해야 된다. 비밀로 하고 저지르고 첫 공부한다. 번째 공부네요. 20대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네. 아니 10대였고 10대 정치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몰래 내나? 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지금은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때는 우리 격동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근데 뭐 프랑스나 이런 데는 네. 어렸을 때부터 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젊은 정치인들, 젊은 네. 대통령도 나오는 건데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당이 가입하고 활동하는 게 큰 나라서 정당 가입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부모들도 이렇게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미국도 그렇고 뭐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이 두 분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몰라요. 그리고 특히 우리 김민규 대변인 같은 경우는 처음에 나왔을 때 제2의 이준석이라고 막 그랬었어요. 맞죠? 충분히 충분히 잘했었죠. 예, 아주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으신 분이고 지금 그리고 우리 부총장 같은 경우도 그 디자인과 이런 게 남들보다 좀 다르게 아이디어를 내고 깊이가 있는 이유가 정치에 꿈이 많아서 난 몰랐어요. 디자인만 관심이 많은 그런 그 스타트업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치 그리고 메시지를 읽는 능력이 다르다고. 그래서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학교란? 전 힐링 캠프. 제가 공부를 엄청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학교가 힐링 캠프인 이유는 다른 건 사실 일이죠. 돈을 번다거나 병원 쓴다거나 이런 건 일인데 학교는 어쨌든 마음 맞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아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상이 막 치여 살다가도 학교 갈 때가 제일 마음이 편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힐링 캠프다. 그걸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뭉클해지는데요? 어떠세요? 우선 대학교는 그렇게 기억이 없어서 네. 고등학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람을 배워나가는 곳이었다. 사람을 배우지 않고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지금 정치와 디자인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배워가는 것. 저는 약간 짓궂어가지고 그 완벽한 질문을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찌르고 싶어요. 사람 중에서 어떠한 면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람의 좋은 면도 있을 수 있고 네. 사람의 어두운 면 이런 다양하잖아요. 네. 사람의 어떤 면을 학교에서 배웠나요? 정확히는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다는 것을 가장 많이 배울 수 다양성. 있습니다. 예, 다양성을 존중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좋습니다. 리틀 이준석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었군요. 제2의 이준석이 아니라. 분명히 뵀을 때 리틀. 여기 그렇게 좀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질문이 되게 괜찮은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우리 김민규 대변인은 어떻게 두 분 다 우리 당 지지율 높일 어떤 보관이 있느냐. 김민규 대변인, 김민 홍보부총장님, 개혁신당 지지율 아이디어 있을까요? 이거 있었거든요. 답변하시면서 계속 생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김민 부총장은 국힘에서 국민 택배 기획하셨는데 개혁신당에서는 어떤 활동을 계획 중이신지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생각할 시간 지금 바로 하시겠어요? 지금 바로 하실래요, 지금? 시간이 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지지율이요? 예. 아이디어. 지지율과 뭐 국민택배 같은 그런 뭔가 국민택배는 이쪽이고. 아, 네. 신박한 아이디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저는 결국에 국민들께서 제3지대를 기대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양당 지지자들 중에서 소위 얘기하는 이탈표가 표방하는 바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민주당을 못 찍는 분들, 아니 그러면 이제 민주당 찍을 거냐? 라는 그런 논의에 화면을 다신 분들이고, 민주당 뽑았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를 또 안정시키겠다는 거냐? 이런 식의 논의. 그러니까 철저한 양비론에 점철되어 있는 그런 정치 논의에서 탈피해야 되는 게 결국에 우리 개혁신당의 숙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는 제가 만약에 대표직에 있다면, 우리 앞에 대표님 계십니다만, 제가 볼 때 정책기구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쟤도 아니고 쟤도 아니야라고 해서 어느 선택 지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제3지대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명확하게 이런 정책을 견지하니까 국민들께서 우리를 한번 믿고 일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아직 설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결국에 수많은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해 해야 되는 거는 정책기구의 정상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에요. 저 진짜로 잘 모를 때 김민규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요. 특히 그리고 지금 경제학과라서 네네네. 경제 부분 좀 많이 물어보는데 그 답이 뭐 어떤 교수님들 답보다 더 나을 때가 있어. 그래서 좀 감사한 말씀이고, 저희 여기서 홍보 하나만 하면 저희가 이제 정책위에서 최초로 이제 드디어 간담회를 해요. 간담회를 하는데 연금 개혁 관련된 시리즈가 시작이 됩니다. 월요일에 2시에. 조언 받아들인 것 먼저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거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기준을 좀 정해서 당신들이 하는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걸 지금 그래서 이제 당원당 강령 관련된 부분을 어제부터 또 우리 부총장에게도 살짝 보여주고는 했었는데, 그 정리를 저희 100일이 되는 때에 공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궁금해하실까봐. 우선은 그 정치가 사람들한테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의 말을 하는 것에도 중점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2번 들어와서 햇드롭을 2번째로 바꿨는데, 첫째는 해답이고 둘째는 그 피켓 있지 않습니까? 네, 머리핏을 맞아요. 그대로 가져와서 기획을 했었는데,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건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생각들을 담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가령 국민택배도 말씀해 주셨지만 굳이 이렇게 막 정책 10개 약속 공약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직접 더 정치와 정책에 대해서 체감할 수 있는 모습들을 디자인과 또 언어와 마케팅으로 풀어내가는 것이 지지율을 올리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번 질문을 대표님께서 세 번째 질문. 네. 네. 20년이 지난 후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네. 문청. 20년 후에 나를 답변하기 전에 내일의 저를 답변하는 게 더 좀 맞을 것 같아요. 네. 내일과 오늘의 내가 모여가지고 20년 후에 저를 만드는 거니까 조금 더 하루를 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때 모습을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20년 후에 나는? 제1의 김민규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알 것 같아. 그렇죠. 네. 멋있다. 보통 저희 나이 때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노출이 되는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2의 누구 이런 딱지가 되게 많이 붙어요.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준석 의원을 처음에 25살에 비대위원으로 입문했을 때까지만 해도 한 5년, 10년 동안 박근혜 키즈라는 딱지가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 그 딱지를 빼냈던 건 본인의 역량이었고, 본인의 개인기를 통해서 이제 박근혜의 키즈가 아니라 어쨌든 대권조사 돌리면 항상 우위 안에 드는 정치인 이준석이 됐기 때문에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도 제가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제2의 누구, 리틀 누구가 아니라 제1의 김민규로서 당당히 제가 걸어왔던 족적이나 이런 것들 평가받고 싶다, 이런 생각에 제1의 김민규라고 하겠습니다. 와, 두 분 다 막 예상치 못한 답변이잖아. 오늘 너무 뭉클한 순간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감동적인- 존경스러워 보이고 네. 어른스러워 두 분 다. 제가 좀 배워야 될 거 많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이준석이란. 주제부터 뵙고 싶은 분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못 뵀나요? 한 번도 지금 들어와서 뵈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요? 네, 아. 한번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만나서 어떤 얘기 해보고 싶으세요? 우선은 그 정치를 제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도 되게 유명한 분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정치를 해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생각을 듣고 이제 당내 의원들과 그리고 허 대표님을 이렇게 계속 만나 뵈면서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직 만나뵙지 못해서. 네네네. 맞습니다. 네, 나에게 이준석이란 좀 재미없는 얘기를 했는데 프로테스탄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항. 네, 프로테스탄트. 저는 사실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을 창당한 과정을 보면서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어쨌든 구교의 교리적인 모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핍박 이런 것들을 피해가지고 대서양을 건널 용기를 보였을 때 결국 그들이 마주했던 게 아메리카 대륙 아닙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지만 지금은 세계 패권을 좌지우지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된 것처럼 저는 그때 대서양을 건널 용기가 있었던 그 청교도의 마음가짐이 이준석 의원에게도 보이고 그때 함께 따라 나온 우리 대표님을 비롯해서 천하 영민들이 다 그 선언이 아닐까. 그리고 저는 그 배를 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대변인, 저희 개혁신당 대변인님의 훌륭한. 우리 이런 당이에요. 네, 그럼 저희. 개혁신당이 없었다면 개혁신당이 없었다면? 개혁신당은 우선 제가 활동할 수 있는 그 곳을 만들어주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나라의 사회에 있어서도 너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검정이냐 하양이냐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제3의 선택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더 명확하고 넓게 표현할 수 있는 곳이다. 없었으면 안 됐을 존재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개혁신당이 없었다면? 저도 친구들처럼 정치 혐오에 빠져있지 않았을까. 정치 혐오에 빠졌어요. 결국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아마 총선 때 가서도 열심히 무효표 찍고 있었을 것이고 그런 걸 생각해보면 참 투표할 정당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현재 2기 당대표로서 행복한 두 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존재 의미가 있구나. 네. 네, 잘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할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은 03년 또래 친구들에게 나는? 먼저 보시겠어요? 평범한 친구 평범한 친구. 왜냐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그렇고 저한테 정치에 되게 많이 하거든요. 허나 대표 실제로 만나면 어떠냐 이런 진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친구들의 목소리가 더 뭐랄까요 값지다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은 평소에도 소셜미디어 많이 하고 논평 쓸 때도 사회면만 푸시 들어가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도 제 또래 그 나이대에서만 경험해야 되는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쨌든 느끼게 해주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또래 집단들에게 있어서 저는 항상 평범한 사람 그 군중 속의 하나 이 길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03년 또래 친구들에게 나는? 저는 어린아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요? 네. 지금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전 친구들한테 좀 의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힘들 때마다 이제 밤에 가서 뭐 밥을 먹으면은 힘들어 이러면서 조금 얘기도 해보고 또 그분들도 조언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저는 친구들한테 여전히 아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네, 마지막 질문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연탄이다. 연탄? 네. 누가요? 지금 제가 더 불이 타서 제가 없어지더라도 이 순간만큼은 더 열심히 하고 싶다. 개혁신당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지는 감동적인 멘트. 이런 당이에요, 저희가. 나에게 지금 이 순간은? 돌아오지 않을 내일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저한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냐 이런 추상적인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딱 30살까지만 산다는 생각으로 산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사실 7년 반이라는 시간이 나는 거는 그 안에 이뤄야 될 게 많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하루가 주어진 선물인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20살 때도 저랬나? 그러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감동받고 네. 이러한 매력을 우리 유권자들한테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 인재들이 좀 숨겨 있어. 많은 곳에 좀 방송에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두 분 어떻게든 방송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대표님 힘을 믿어주십시오. 네, 홍보 많이 하고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좀 몇 가지 질문 들어왔던 것들 좀 볼까요? 저 좀 궁금한 게 약간 남성분의 잔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군복무 계획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일부러 안 썼어요. 어떠세요? 군복무 계획이 어떠세요? 저는 별일이 없으면 네. 법무관으로 갖고 왔습니다. 법률 장교라고 해서 네. 로스쿨 졸업을 하고 아. 장교처럼 3년을 갔다 오는 건데 일단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졸업 이후에 로스쿨 진학을 준비?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병역 검사를 받았을 때 평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사회복무원 판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왜 군대를 안 가냐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자리가 좀 없나 봐요.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좀 떨어지고 있어서 네, 조금 더 열심히 일과 정치를 지속해오다가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네.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잘 물어보셨어요. 네. 그리고 임승우 그 기존 대변인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시험을 아마 올해인가 보는 거죠. 마지막 네, 시험 이번 학기가 마지막 이번 학기 학기. 마지막 네. 학기입니다. 거기도 또 인재죠. 인재. 아 마이크를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작아요? 우리가 크게 얘기해야 되나? 잘 들리십니까? 아 영어 표현 능력 보고 싶대요. 이 영어 회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짜요? 간단한 자기소개를 영어로 한번 해보는 걸로 가능하시겠어요? 자기소개를 네. 지금 대화도 아니고 분이 대화하시겠어요? 먼저 하시죠, 총장님. I love you. 화답해 주시죠. It's my absolute pleasure and honor to be advised in this district service, and I'm pretty sure that our party will succeed in near future. I'm pretty confident. 언제나 알아들었어. 세상에 이런 당이에요. 아까 우리 부총장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느냐 앞으로. 네네. 그 얘기를 좀 잠깐 해봐 주시겠어요? 우선은 제가 답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정치인들이 좀 어려운 단어들을 많이 쓰잖아요. 뭐 이게 사표 규정이다, 발본 세 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더 공감 갈 수 있는 언어로 바꾸는 게 제 계획이고 개혁신당이 앞으로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열려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꿈을 제가 실현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백드롭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뒤에 우리가 최고위 회의를 할 때 뒤에 있는 거 네.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는가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 취임 100일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 멋지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지금 위에 올라간 것 같고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해 주신 걸 한번 네. 읽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당직자, 또 긴 질문도 있습니다. 네. 당직자 혹은 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꿈을 키우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에게 조언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 말씀 주시겠어요? 저는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제가 항상 실제로 주위에서 정치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해주는 말이긴 한데 우리 부총장님처럼 특출난 능력이 없는 한은 저는 일단 생계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 정치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저는 결국에 자기 호구를 못하는 상태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데 상당한 제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정치하겠다는 말씀 못 드리는 거예요. 아, 네. 일단 뭔가 제가 먹고 살 게 마련이 되어 있어야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야 어쨌든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무관이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당직자나 정당의 일원으로서 꿈을 꾸고 계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자면 많은 것을 보긴 해야 되지만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긴 해야 되지만 여기 정치라는 것은 수단입니다. 수단이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도구로 사용이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생계가 보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우선 지금 정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정치가 물론 주가 될 수 있겠지만 각자 특출난 재능이 있으실 것 같아요. 말을 잘하실 수
있고 아니면 사진을 잘 찍으실 수도 있고 영상을 잘 만드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재능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키워서 정치에 어떻게 적용시킬까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도 정치를 잘한다라는 표현은 솔직히 조금 뭐일지 모르겠지만 디자인을 좀 나름 잘한다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정치에 적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무리요? 네, 벌써요? 네. 50분 다 돼갑니까? 그래도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까지 이제 개혁신당이 특히 이제 2기 지도부가, 1기 지도부가 짧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기 지도부가 생겼는데, 저희에게 조금 전에 정책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새로 시작한 100일이 안 된 2기 지도부에 원하는, 바라는 그런 바가 있지 않으실까. 네, 그거를 짧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으로서는 제가 임명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사실 기대와 우려가 있는 것도 저는 충분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치적인 활동보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데 더 기를 기울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앞선 모습들이 더 국민의 삶과 그리고 당원이 체감하실 수 있는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국에 저희가 승부를 봐야 하는 시점은 돌아오는 지방선거일 것이기 때문에 100일을 기점으로 그 준비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기 지방선거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얘기했던 전 지역구에 뭐 후보를 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저희 국민들께서도 저희가 약속한 게 있어야 남은 유예 기간 동안 그걸 지켜보시고 결국에 투표장에 가서 선택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루빨리 다음 지방선거에 대한 대책 이 100일을 전후로 해가지고 기점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허은하는 공부 중인데 나름 여러분의 OX를 통해서 느낀 바가 좀 있어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여러분께서 느끼시기에 그래도 이거 하나는 얘기 못하고 간 것 같다 라는 거라던가 뭐 당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 30초 동안 좀 공부에 필요한 말씀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중한 기회를 얻어서 이번에 저보다 정말 배울 게 많은 분들과 이런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허은하는 공부 중이라는 프로그램이 런칭된다고 해가지고 이번엔 뭘 공부하실까? 왜냐면 전 크게 배울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배울 게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걸 지향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결국에 허은하 대표께서 저희 두 사람을 불러놓고 듣고 싶어 했던 건 2030 세대의 날 그대로의 목소리일 것이다. 그래서 그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논문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혹여나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청년 세대의 마음이 궁금하다. 청년 세대의 여러 가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공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뭐 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정말 주변에 있는 청년들, 자녀 세대들이나 이런 분들과 더 소통하는 것이 답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허은하는 공부 중을 매주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선 뭐 대학생도 아닐 뿐더러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걸 제가 공부의 주제로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사실 사업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는 진짜 느꼈던 건 제 입에 밥 한 숟갈 넣기도 정말 힘든 일이다. 따라서 먹고 사는 것도 굉장한 공부 중 하나가 아닐까. 영원히 공부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 여정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좋은 일들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정말 저는 오늘 한 50분 동안 진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자신감이 넘칠 수 있을까? 거침이 없다. 예를 들어 예전 같으면 영어를 좀 할 줄 알아도 사실 잘 못하고 못해요 막 이러는 시대가 있어도 요즘엔 그냥 I love you 이렇게 하면서 막 서로 대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느끼게 됐다. 자신감이 넘치는구나. 부럽기도 하면서 참 지금 따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느낀 것은 요즘 MZ세대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뭐 예의가 없다, 뭐 이렇다 저렇다 안 좋은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이 두 분을 보시면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정말 저희가 그 안에 풍덩 빠져버리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로
배울 점이 많은 세대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편견이 아니라 긍정적인 면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더 많이 소통해야겠다라는 것을 느꼈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공부하셨나요? 우리 쌤이 마지막에 늘 정리를 한번 해주시거든요. 그 정리를 듣고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담이 가득합니다. 이제 저는 연구자다 보니까 진로 상담 분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한 개인의 진로와 취업과 생애 만족도를 결정하는 변인들에서 연구를 하는데 가장 예측력이 높은 변이 뭔지 아세요?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이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범위,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종류, 또 창업할 수 있는 어떤 영역과 생애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치의 영역은 이거다.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만족스러운 그런 국가에 사는 거. 교육을 받고 싶다. 이 나라에서 취업하고 싶다. 이 나라에서 창업하고 싶다. 이 나라에서 여생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수 있는 한국을 만드는 게 정치 역할을 생각하고, 그러려면 기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개혁신당답게 젊은 정치인들 모아서 이런 트렌드도 듣고 어떤 변화하는 사회적 어떤 트렌드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민심의 역동을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정당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깨달음을 오늘 얻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저만의 정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되게 재미있는 게임을 했지만 네. 되게 무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다. 존경심이 묻어나는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간은 어땠습니까? 이게 와 3시에 했는데 100명이 못 넘으면 어떡하나 했는데 120명 넘게 저희와 함께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른 공부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시원하게 보내시고요. 올림픽 선수들 자랑스럽습니다. 안녕.